되겠다. 가의 아이와 어른 사이의 문제 상황. 이걸 써야죠. 이제 아이와 어른 사이의 문제 상황을 아이의 시점으로 봤을 때가 어른의 시점으로 봤을 때는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제3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도 또 다를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나의 거대 언론과 신생 온라인. 아, 그럼 거대 언론은 어른들 되고, 신생 온라인은 아이겠죠. 만약에 가와 나를 비교하면. 그럼 매체 사용자 사이의 문제예요. 그러면 요거를 이 매체가 있어. 이게 매체가 있으니까 내가 그랬죠. 아이의 입장. 그러면 신생 온라인의 입장. 어른의 입장. 거대 언론의 입장. 근데 사용자. 그걸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 그럼 요건 사용자고, 요거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입장. 아이와 어른 말고 청소년이 보는, 네가 보는 입장. 이해됐어요? 이렇게 대응돼서 설명이 나오겠죠. 그래서 가와 나의 대응 방식. 이거는 어떤 문제, 이런 문제 상황과 이 매체의 문제 상황은 또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매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지의 문제, 그 대응 방식의 차이니까. 그러면 공통점 차이점을 써주는 게, 공통점을 쓰면 그 기준으로 차이점을 쓰게 되면, 차이점을 쓰면 두 개가 각각의 차이, 그 다음에 공통점까지 마무리 지면 정반 합이 되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첫 문장은 한 줄이어야 돼요. 한 이 정도 길이 이상 늘어나면 안 돼요. 근데 너무 길었다는 거죠, 일단은. 자, 어른들이 아이와 대화하는 상황에서 이 상황이 가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쓰지 않아도 돼요. 대화 상황. 가의 대화 상황에서 아이들의 생각과 대답이랑 어른들의 그런 대답이랑 다르기 때문에, 그죠? 아이들의 생각과 대답, 어른들이 듣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말하고 싶어하는, 듣고 싶은 대답이 다르기 때문에, 즉 대화에서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너무 길어요. 그럼 핵심은 뭐예요? 자, 그렇다면, 자, 거기다 써놓으세요. 논술의 첫 문장은 짧게 쓰는 거. 논술의 첫 문장은 결론만 짧게 쓰는 거예요. 결론만. 그게 두 가지. 자, 내가 그랬죠. 이렇게 요점 정리하면서 안 읽어요, 채점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딱. 논술의 첫 문장은 짧게 쓰라고. 단락의 첫 문장은. 자, 또 생각해보세요. 자, 그러면 요약해보니까. 대화에서 이해하는 상황이 다르다. 이거는 가는. 대화에 이해하는 상황이 다르다. 이걸 써두고, 이걸 쓰고.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대답과 어른이 듣고 싶은 대답은 달라졌다. 이렇게 쓰면 끝이거든요. 두 문장인데 이걸 한 문장으로 합쳐서 쓰고 길게 쓰는 거죠. 자, 여기에서의 문제 상황이 뭐냐?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해하는 게 다르다. 이렇게 하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항상 문제 풀 때 보세요. 문제 어디 있어요? 이거 어디 갔어요? 문제 어디 있어? 여기에다가 뭐라고요? 여기다가 이 답이 뭘까? 이렇게 써놓으라고. 그럼 그게 문장의 첫 문장이라고. 문제에다가 나는 이렇게 풀잖아. 이렇게 문제를 하나씩 생각해보잖아. 자, 뭐라고요? 문제 구절마다 답을 적어보자. 여기다 19번. 문제 구절마다 답을 적어보라. 문제 구절마다 답을 적어보라. 자, 20번. 자, 보세요. 그래서 내 글인데 여기서부터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여기. 이걸 요약 정리해 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약 정리해 보니까 문제를 이해하는 상황이 다르다.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래서 아이들 생각과 대답과 듣고 싶은 대답이 다르다. 그럼 요 단어만 들어가면 되는구나 하는 것처럼 내가 쓴 거를 내가 요약 20번. 내가 쓴 거를 내가 요약하면 돼요. 20번. 내가 쓴 거를 내가 요약하면 굉장히 많이 늘어요. 내가 쓴 거를 내가 쓴 거에서 핵심이 뭐냐?
그럼 그 핵심을 따다다다닥 얘기하는 것이지 그걸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아도 충분히 상대방은 이해해요. 왜? 채점자가 누구니까? 교수니까. 이해돼요? 엄청나게 자세히 설명 안 해도 이거를 설명을 굉장히 설명을 자세히 해야 교수가 이해할 거야.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탁탁탁탁 결과만 계속 얘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막 줄거리를 막 여러 가지를 얘기를 담아도 다 이해해요. 교수가. 채점자는 교수예요. 이해됐어요? 응? 내가 쓴 걸 내가 요약하는 거야. 그러니까 21번 또 뭐라고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핵심만 딱딱 설명해도 된다고. 핵심만 딱딱 해도 채점자는 교수님이라 다 이해한다. 그러니까 설명한 걸 또 하고 또 하고 못 알아듣겠지? 내가 설명한 걸 이해 못했겠지? 이런 생각 하지 마. 굉장히 똑똑해 채점자는. 그 다음에 이런 비슷한 답을 몇십 개를 봐. 몇백 개를 보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만 탁탁탁탁 얘기해도 중요한 단어만 들어가면 아 얘가 알고 있구나 하고 딱 얘기해. 자,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직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어른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왜 이해하는 상황이 달랐다. 왜 이해하는 상황이 달랐느냐. 그럼 여기 썼어. 아이들의 생각할 수 있는 수준, 사고력이 달랐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곧바로 어른들이 알아들 수 있는 대답을 하라고 어려웠다. 그래서 객관적인 대답이 아니. 그러면 객관적인 대답, 주관적 나와야죠. 사고방식이 아이들의 사고방식에 따라서 이 객관적 반대로 주관적 답변을 하기 마련이었다. 이해됐어요? 자, 22번. 이렇게 객관적인 답변이 아닌 이렇게 써 있으면 아이들의 사고방식에 따른 주관적 답변을 하기 마련이다. 때문이다. 하였다.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을 활용해서 쓰면 명확해져요. 뭐라고요? 대답, 반대되는 개념을, 대조되는 답변을 활용해서 쓰면 답변이 명확해지잖아. 논술이 정반합이니까. 자, 여기에서 보세요. 여기까지 답변을 못한 건 아닌데 쓰기 방식에서 주관식이 안 됐고, 그쵸? 그 내용은 다 있어요. 내용을 다 있는데 압축해서 쓸 수가 없었던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썼어요. 요 대답. 이해하는 상황이 다릅니다. 아이들의 생각과 답변과 어른이 하는 건 다릅니다. 어른들은 이렇게 객관적으로 그쵸?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주변 상황에 맞게 답변을 하기를 바랬을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사고력이 성숙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각할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자기가 아는 상황에 맞추어 답변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른들은 이런 답변을 원하겠지만 아이들은 이렇게 답변을 할 것입니다. 하고 딱 써주면 네가 플러스 알파로 네 예를 이걸 완전히 이해했다는 예를 다시 하나 쓸 수 있지. 그러면 붙는다고. 자, 23번. 남들하고 똑같으면 떨어져. 어차피 150대 1이야. 남들이 안 쓴 플러스 알파의 예시, 추가된 설명, 관련된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대박을 쳐. 근데 지금은 여기에서 내용을 못 썼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건 다 있어요. 필요한 건 다 있는데 다른 애들도 필요한 건 다 있어. 근데 하필이면 널 뽑아줘야 돼, 논술로. 왜? 네가 압축해서 핵심 필요한 건 다 쓰고 추가로 더 썼어. 더 다양하게, 더 많은 얘기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첫 단락은 했어요. 자, 두 번째 단락. 거대 언론과 신생 언론 매체에서 문제 상황에서 거대 언론이 충분하게 참여할 기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할 언론의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하락시켰다. 자, 얘는 객관적인 대답을 어른들이 바랬지만 아이들은 그 능력이 안 돼서 주관인데 요거는 거대 언론인데도 불구하고 객관성을 못 이뤘어.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인터넷 발달로 급부상한 신생 온라인 매체가 증가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희열을 느껴. 그러면 생각을 해봐. 가와 나인데 이 나 상황에서 그러면 얘네는 공정하게 객관적이게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어른들을 통해서 여기에서 급부상한 신생 온라인 매체는 뭐라고? 더 객관적이고 더 공정할 수 있게. 그러면 그것도 써줘야지. 왜 거대 언론이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왜 신생 온라인 매체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그것까지 써주면 플러스 알파 쓴 거지. 그럼 붙은 거지. 아니야? 자, 그러면 요 가나를 썼는데 대응 방식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비교한 걸. 가는 이해할 수 있는 학습, 이해할 수 있는 태도. 우선 이해할 수 있는 태도. 누가 누구를 이해해? 자, 아이와 어른은 서로 잘못은 없지만 생각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확답만 찾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게 더 성숙하기 때문에 먼저 이해해야 되고 이렇게 된다. 이런 게 어디 나와요? 공부해야 할 때. 아이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엄마는 이렇게 얘기를 해. 서로 이해가 안 되는. 아, 나 이 정도만 하면 되잖아. 근데 엄마는 살아봤잖아. 그 정도 해서 소용없어. 뭐 이렇게. 그러면 아이는 나 많이 했어. 그럼 그게 많이 한 거냐? 이렇게 많이의 차이도 발생하잖아. 그지? 어떤 사례를 들든지 상황을 이걸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뭐라고? 아이도 부모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 무슨 이유가 있나? 하고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되고, 부모도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걸 설명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상황의 이해의 접점. 그러니까 아이가 왜 그렇게 답답, 나 열심히 했잖아. 라고 답답하는지 아이의 상황을 이해해야 되고, 답변에. 아이도 어른이 그렇게 말하는 상황이 뭔지를 자꾸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대화가 필요하게 되고. 맞지? 반면 나는 서로 잘못된 행동 자체에 의견이 갈린다. 거대 언론은 성실히 지키지 않는 점에서 잘못된 행동을 볼 수 있고, 신생 온라인대로 남이 안 되는 일, 거대 언론이 종말에 맡고 있는 과정을 축하하고 마음껏 즐기고 싶어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행동을 볼 수 있다. 비판적으로 막 비꼬고 그랬나 보네. 얘네들 기름도 있는데. 그죠? 근데 이제 명확하게는 안 나와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여기에서 뭐를 내가 모자라다고 생각하냐면, 자, 다 썼어요. 한 달락으로. 맞아요? 나 다 썼어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 가나를 비교해야지. 가를 또 쓰고 나를 또 쓰는 게 아니라 가와 나를. 가와 나를 비교했어야지. 반면은 비교한 게 아니에요. 어? 반면 가만 쓰고 나를 쓰는 게 아니라 가와 나 자체를 비교하는 거라고. 가에 있는 어른과 여기에 있는 어른과 거대 언론, 여기 아이와 신생 언론, 이 두 개의 기능, 이 상황과 이 상황의 비교, 이 두 상황의 유사점과 공통점,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이 가와 나를, 가 상황과 나 상황을 연결해서 여기서 보면 이 거대 언론은 어른이라고 했죠. 내가 더 어른은 요 문제 상황에서 어른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얘는 주관적으로 볼 수 있다고 했잖아.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얘는 객관적으로 못 썼고 자기 주관대로. 왜? 권력을 휘둘러 가잖아. 자기 중심으로 여론을 이끌어 가잖아. 여기는 뭐라? 신생 온라인은 얘가 잘못하는 부분을 비꼬으면서 그 틈을 파고들잖아. 그렇다고 얘가 다 하는 거 아니잖아. 아이지만 거대 언론이 하는 것들의 일부를 막 지적을 하는 거잖아. 자기가 다 끌어가는 건 또 아니잖아. 이해돼? 그러면 이 입장하고 요 입장은 바뀐 것 같아. 바뀌면서 자, 주관적 입장과 객관적 입장, 이 문제의 틀어나는 거. 주관적 입장과 객관적 입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거를 어떻게 비교해가고 어떻게 보완하는가. 이거를 문제를 낸 거야. 이 문제에서.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가도 해석하고 나도 해석했는데 가나를 연결시키지를 못한 거야. 여기서는 쓰긴 썼는데 정확하게 이게 무슨 문제입니다 라고 네가 찍어내지를 못한 거라고. 이해되세요? 자,
얘네는 뭐라고요? 다시. 얘네는 뭐라고? 얘가 주관적이라며. 얘는 객관적이라며. 근데 객관적이라고 얘가 주관적이라도 요게 상황을 이해해야 되고, 그죠? 요거를 이 객관이 주관을 돌봐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하고 바라봐주고. 이 주관적으로 한 아이도 점점 객관으로 접근해야 되고. 그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잖아. 이해를 못하는 거니까. 또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원래는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필요에 따라 자기들이 주관적으로 자기들이 막 주도를 해버리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요 주관적인 부분을 파헤치면서 객관성을 획득하니까 사람들이 요거를 더 보는 거지. 휩쓸리지 않게 언론에. 이해돼? 그렇게 됐을 때 얘네도 자기들이 요 주관적인 걸 깨면서 자기가 객관적인 거라고 하면서 자신의 주관, 자신의 회사의 주체적인 역량을 드러내려고 계속 노력을 하겠죠. 이해되세요? 그런 대응 방식에서 이건 보세요. 이거는 어른이 꼭 아이를 비난하는 것처럼 되는 거고, 요거는 꼭 아이가 어른을, 신생이 이거를 비난하는 것처럼 되는 거잖아. 그런 상황의 차이가 발생을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이의 대응은 어떠해야 되고, 어른의 대응은 어떠해야 되고, 거대 언론의 대응은 어떠해야 되고, 신생 언론의 대응은 어떠해야 되고. 그러니까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되 실제적으로 주관적 입장에 대해서 왜 그런지 이해를 해가면서 그 특성을 이해해가면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게 정답 아닐까? 이렇게 전체 다 관통하는. 됐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여기서 분명히 너는 객관적인 대답이 아니다, 주관적이다 이렇게 썼어. 그러면 이것도 신생 언론도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도 썼어. 공정한 객관적이. 그러면 가나를 하면서 요 가나를 비교하면서 가나의 객관성, 주관성을 비교를 하면서 심도 있게 파헤쳐서 얘기를 해서 요걸 써줬으면 요걸 다 맞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 문제 상황은 맞췄어. 30점에서 한 20점 정도. 그래, 두 가지씩 안 썼지만 두 가지씩 썼으면 25점이야. 이것도 20점을 줘. 30점에서. 근데 여기서는 쓴 게 만약에 이게 30, 40점이거든 보통. 쓰긴 썼는데 한 10점밖에 못 주겠어. 왜? 주관적, 객관적이지 그 입장, 가나를 독시해. 가를 쓰고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가나를 같이 비교해야 되는, 같이. 이해되세요? 그러면서 이론적 특성을 이렇게 주관, 객관을 뽑아냈으면 되는데 그거는 명확하게 뽑아내지 못했어. 그까지 뽑아냈으면 우와, 예, 똑똑하다 이렇게 해서 붙였겠지. 이해됐어요 이거? 무슨 문제인지? 에? 자, 그러니까 뭐라고? 24번 문제에 기초적으로 숨어있는, 기본적으로 문제 속에 기본적으로 숨어있는 개념에 대해서 언급해야 돼. 주관이냐 객관이냐, 보수냐 진보냐, 자유냐 평등이냐, 뭐 이런 식으로 사회문화에 나오는 단어들이지. 사회에 나오는 단어들. 자유냐 평등이냐, 사생활 공개냐 사생활 보호냐, 이렇게.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글을 이상한 걸 쓰진 않았어. 그냥 네 장점은 그거야. 그 글을 읽고 무슨 말인지는 알아. 그래서 써. 근데 봐봐. 여기에서 아까 쌤이 말한 것처럼 주관, 객관, 관계를 찾아내면 100% 붙는다고. 100%. 어디까지? 연고대까지. 그거를 연고대 다니는 애도 못, 연고대 입학시킨 애들 여러 명 있는데 걔네도 못 찾는다니까. 알겠어? 에? 근데 찾아내면 굉장히 뚜렷하게 답을 쓸 수 있다고. 나는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원리를 알아요 라고 표시할 수 있다고. 알겠어요? 자, 문제 2번. 자료의 설문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분석한 거 1. 이런 의미다. 이런 거는, 이런 내용은 이런 의미다. 1. 이런 내용은 이런 의미다. 이런 내용은 이런 의미다. 그래서 결과로 하니까 이 설문조사의 내용은 이렇다. 이렇게 해야 분석한 거예요.
자, 내용. 설문조사 이런 내용은 이런 의미다. 요거는 사실을 쓴 거야. 이런 일은 설문조사에 나오는 내용을 분석하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네가 쓴 다음에 이걸 통합해서 그래서 이런 이 설문조사의 의미나 의의, 이 설문조사의 효과, 이 설문조사의 특징은 이거다. 이렇게 써줘야 돼. 됐어요? 이거 서너 개를 써줘야 돼. 자신과 자신의 부모 사이에 일어난 유사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그러니까 자신과 자신의 부모 사이에 일어난 부모 사이에 말하고, 그죠? 설문조사를 하고 자신과 자신의 부모, 자신과 보호자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유사한 상황들을 하나 얘기를 해야 되고, 그 유사한 상황이 이 설문조사 결과랑 같은 결과가 나타난 상황이어야 되고, 나의 가디언과 위키피디아의 각각 대응 방식을 참조하여 그러면 이런 상황 이렇게 설문조사를 이렇게 했는데 나도 이렇게 됐어. 그것들이 이 나의 가디언과 위키피디아의 대응 방식과 관련성을 써줘야 돼요. 됐어요? 오케이? 자리에서 각각 부모와 자녀는 서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결과 원그래프. 이거 똑같아 봐봐. 듣기 싫어하는 원그래프로 나타났다. 결과로 부모가 자녀에 듣기 싫은 말 1위는 그냥 쓰면 돼요. 그냥 안 써도 된다고. 왜? 자, 잘 생각해봐. 자, 5명을 뽑는데 150대 1이니까 150명 150배야 150배 5 곱하기 150배 갖고 5명 하니까 1000명 거의. 그지? 천장은 똑같은 답을 천장을 읽으면 이거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다 애들이 다 쓰지. 그거 안 써도 돼. 직접적으로 쓰면 돼. 자, 원그래프가 있다가 결론은 아니잖아. 첫 줄은 결론 쓰라고. 첫 줄 끊어 짧게, 짝줄은 짧게 화살표로 직접적인 결론으로. 그래야 뚜렷하게 잘 이해해. 나중에 그 첫 줄 결론을 쓰고서 더 복잡하게 쓰고 나중에 더 정리해서 쓰고 이런 건 나중에 배우는 거야. 왜? 이 글을 이해하고 그 결론을 찾아내는 능력부터 키워야 되니까 지금은 이렇게 써야 돼. 무조건. 에? 그래야 결론을 찾아낸다고. 결과로 부모가 자녀에게 듣기 싫은 말 1위는 70%, 73%. 그게 뭐야? 싫은 말이. 밑에 쓰세요. 어디? 여기요. 아니, 소용없는데. 네? 어디 있는데? 여기요. 반항하는 말. 아니, 그 여기다 썼어야 된다고, 여기다. 아, 여기? 반항하는 말? 네, 상관없다 그래가지고. 아, 반항하는 말이고, 듣기 싫었던 말. 또 똑같이 썼네, 이거. 이거 필요 없는데. 비난하는 말. 부모가 자녀가 뭐랑 달라. 오케이. 자녀가 부모에게. 오케이. 비난하는 말. 2위는 학습 강요하는 말, 3위는 비교하는 말이다. 서로 대립될 때 가능성이 있는 말이다. 그죠? 이거를 맞아. 요거는 잘했어. 근거가 있어. 퍼센트나 이렇게 숫자는 여기다 써. 숫자는 설득력을 높인다. 20 몇 번이야. 숫자가 들어간 거라고. 이렇게 퍼센트 숫자 들어가면 설득력을 높여. 자, 이걸 더 짧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걸 연구하는 거야. 그래서 논술을 써보는 거야. 논술 연습이라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자, 자료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말을 73%일수록 듣기 싫어했다. 반면에 자녀는 부모에게 37%로 무슨 말, 20 몇 프로로 뭐를, 몇 프로는 뭐로 하는 걸 싫어했다. 자, 왜냐하면 하고 딱 이유를 쓸 수도 있지. 그지? 근데 어쨌든 그렇게 설문조사 간략하게 분석했어. 잘했어. 근데 분석을 했는데 그래서 부모와 자녀는 그러면 그래서 결론
부모는 이것이라고 자녀는 뭘 싫어한다. 여기다 딱 쓰면 되네, 3문장이라. 왜냐하면 자료에서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딱 쓰면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첫 줄에다 다음번에 쓸 때는 이렇게 첫 줄에다 이렇게 해갖고 이 첫 줄입니다 하고 이렇게 네모칸 쳐. 이걸 꼭 쓰라는 얘기야. 첫 줄을 쓰라고 지금 될 때까지 얘기를 해야 되거든. 10번이든 20번이거든. 아니면 안 늘어. 왜? 첫 줄만 딱딱딱 보고 전체 흐름이 나와야 되고 전체 답들이 나와야 되고 첫 줄만 딱딱딱 봐도 요점 정리가 돼야 돼. 그래야 글이 늘어. 이 첫 줄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 이 분석한 주 첫 줄 여기다 써보고 결론은 그래서 이거 분석한 후 첫 줄 여기다 쓰고 이거 분석한 후 첫 줄 여기다 쓰고 그래서 이거 다음에 이거구나. 그럼 이 사이에다가 이런 설명 쓰고 이런 설명 쓰고 이 사이에다 이런 설명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딱 잡을 수 있잖아. 이게 개요짝이야 사실은. 그걸 여기다 하라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뭐는 많이 늘었냐면 이걸 끊어서 이거 한 다음에 이거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요 했더니 이거 한 다음에 이거 딱 쓰고 그 다음번 거 딱 쓰고 이렇게 문제 구조에 따라 답은 이제 쓸 줄 알아. 답을 썼는데 답을 확인하고 싶어. 어디에서? 첫 줄로. 됐어요? 이제 문제 구조가 답이다. 이런 건 이해한 것 같아. 그 다음에 문제를 먼저 읽어야지. 문제를. 내용을 읽기 전에. 왜? 이 문제에서 여기까지는 이거 찾아내야 되고 여기까지는 이거 찾아내야 되고 여기까지는 이거 찾아내야 돼요. 여기까지는 이거 찾아내야 이것도 알겠지 이제? 에? 26번 뭐라고? 논술은 뭐부터 읽는 거라고? 문제부터 읽는 거야. 왜? 문제에 맞게 독해를 해서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야. 논술은 문제부터 읽는 거야. 그런데 이 문제 구조가 답의 구조다는 건 이제 완벽하게 이해한 것 같아. 알겠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분량도 잘 생각해야 돼. 이 길이에 따라. 이 장난으로 써주지 않거든. 이 문제의 이 길이, 이 단락의 길이가 길면 길게, 이게 짧면 짧게 쓰는 거야. 그것까지도 맞춰줘. 거의 다 맞더라고, 98%가. 됐어요? 그래서 썼어. 근데, 가디언과 대응 방식. 무료로 자료 제공하고 서비스 도입한 것처럼, 자료를 제공해줘야 된다. 정보를 제공해줘야 된다. 자료는, 책도 사주고, 정보 제공도 해주고,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고, 친구들도 만나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방식이 가디언은 뭐야? 안내자. 말 자체가. 그러니까, 야, 여기로 가봐. 이거 봐봐. 하고 안내해주는 거야. 근데 위키디피아는 중립되고 검증된 키트로 잡고 계속 신뢰도를 높이면서 참고문헌 하면서 계속 서로 종합해서 모아. 그치? 근데 거짓된 거를 계속 검증해가면서 계속 고쳐나가. 뭔가를 하면서 계속 고쳐나가. 됐어요? 그럼 그게 왜 필요하냐고, 왜 필요한 거. 연결이 돼야 되잖아, 연결. 얘는 정보를 제공해주고, 얘는 뭐라고요? 계속 그 만들어 놓은 거를 정보를 계속 고쳐나가. 그러면 이 고치는 건 누가 할 거냐고. 이 정보 제공은 누가 하고 그 정보 제공 따라가면서 안내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되냐고. 자녀는 부모들 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냐고. 그러면서 그 대응 방식, 이 가디언이 네티즌한테 제공하는 방식과 위키디아가 제공하는 방식, 이거는 스스로 채워나가는 거잖아. 이해돼? 이건 스스로 채워나간다고 네티즌들이 계속 서로 정정하면서. 이거는 뭐라고? 안내해주는 거고. 이거는 이끄는 방식이고, 이거는 스스로 채워가는 방식이면 아이들은 스스로 채워가는 방식과 이끄는 방식을 두 개를 결합해서 교육을 하든지 안내를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랬을 때 이 연결이 되는 거 아니야. 위키디피아하고 요 나하고 이 부부와 자신의 관계랑 요 설문조사 요거를. 그래서 설문조사에 부모가 싫어하는 걸 피하는 방법.
아이들이 싫어하는 걸 피하는 방법을 여기서 배워갖고 적용해보라 이런 얘기잖아 문제가. 근데 자 썼어. 쓰기는 뭘 썼어? 설문조사도 다 쓰고 그 내용도 썼어요. 이렇게 부모들 것도 그 다음에 가디언과 위키피디아도 썼어요. 그 세 개가 연결이 안 된 거야. 에?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쓰고 이거 썼는데 이 세 개 연결된 게 이게 관통해서 찾아낸 애들은 상위권 그러니까 합격권에서 답을 써요. 글을 좀 못 쓰고 남들이 조금 더 잘 쓰고 그래서 붙어요. 근데 그걸 못 찾아낸 애들은 어차피 떨어져요. 왜? 얘가 네가 뭘 알아? 그래서 그래서 뭘 썼는데 내용은 썼는데 이렇게 옆에 걸 꼭 짚은 것 같아. 꼭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뭐지? 화이트지. 에? 화이트라고 안 하고 뭐라 그러자 그 있잖아 이렇게 무드르는 거 그 있잖아 이렇게 글씨 잘못 쓰면 그거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 화이트입니다 이렇게. 이거 이해됐어요? 그런 것처럼 자 그러니까 지금 뭐가 그러면 문제냐. 주관식으로 쓰는 거는 쓰면 되는데 지금 다음번에 전진해야 될 네 논술의 목표는 뭐냐. 그래 이렇게 끊었어. 앞에 거 첫 구절 둘째 단락 셋째 단락 했는데 그래서 첫째 단락과 둘째 단락과 셋째 단락과 관계가 뭐야? 그래서 전체에 대해서 뭐 써야 돼? 부모가 싫어하고 아이가 싫어할 때 그 싫어하는 걸 벗어나는 방법 그거를 이 뒤에서 위키디아하고 가디언에서 하는 방식을 보고 참조해갖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써보라고. 그게 극복 방안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너는 극복 방안이 뭐냐면 없잖아. 전체적인 극복이라고. 썼어. 이것도 맞는데 지금 여기 문제에서 말하는 극복 방안이라는 것은 요게 있고 요렇게 부모와 간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걸 보고 요 두 개 발생하는 요거를 참조 삼아서 여기에서 나오는 요 나쁜 결과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잠깐 얘기해봐라 이런 얘기였어. 그래 연결이 되지. 그래야 하나의 전체의 글이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체 글에서 이게 뭐 73%, 33%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첫 단락 그죠? 딱 쓰고 서로 싫어하는 거. 그래서 나의 경험도 한 단락으로 딱 쓰고 그거를 위키디피아 가디언에서 이렇게 한다는 걸 딱 쓰고 그러니까 내가 극복 방향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딱 쓰고 그럼 4개로 딱 기승전결로 이렇게 4단락으로 딱 써도 충분히 그제?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뭐한 후 25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말하고 25점 참조하고 25점 그에 대한 극복 관념 25점 그래서 이 뒤에가 50점이 돼야 정당하겠죠. 그러면 이 극복 방안 전체를 연결 못 시켰으니까 5점 썼으니까 본인은 그 다음에 가디언과 위키디아는 자세히 썼어요. 25점에서 20점 줄게요. 근데 요 부모 사이에 일어나는 거는 구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요 위에 문제가 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를 썼으면 좋겠는데 뭐 어느 정도 써서 10점. 요거에 설문조사 결과는 잘해서 20점 이렇게 주면 40점, 55점. 자, 왜 그런 결과가 일어났느냐? 이거는 두 가지식으로 썼으면 25점 되고 요건 부모 자식 요걸 쓴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부모 자식의 입장에 대해서 좀 써주라는 얘기거든. 부모는 이걸 바라고 자식은 이걸 바랐을 것이다. 그럼 플러스 알파가 되잖아.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가디언과 위키디아는 많이 분석을 했어 이거는. 근데 이게 없다고. 왜 없냐? 이게 연계됐다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지. 그럼 연계됐다는 거 생각하는 거 하면 15점이 더 들어가. 그러면 이거에서 한 10점 더 맞고 여기에서 15점이 더 들어가면 그러면 25점을 더 맞으면 75점 때문에 합격대 점수로 경쟁을 할 수가 있거든. 됐나요? 네, 여기까지.